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혹시 어제 밤 늦게까지 미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야간 선물하고 그리고 해외 증시 그리고 환율 기타 유가 등까지 전부 체크를 하고 사실 잠을 잤어요. 그만큼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위치에 있었고, 미국 증시가 사실 아래 꼬리를 달아주느냐 마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어제 증시는 좀 지켜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뭐 플러스로 갔다가 깊은 하락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이러한 거를 계속 반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야간 선물도 아래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즉 시가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가를 깨냐, 시가를 회복하냐의 그런 싸움을 어제 벌였던 날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뮬러 특검의 호재, 즉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부분에 대한 호재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적당한 위치, 즉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반등을 반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발맞춰서 국내 증시도 일단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네요. 일단 시장의 하락을 진정시켜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시장을 지탱해준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를 너무 과도한 비둘기가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장단기 금리, 즉 금리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이 하락을 했고, 이게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네, 하락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미중 무역 단일가 매매가 분쟁이죠. 종료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100% 안심을 하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는 너무나 환호를 할 필요 없고, 반대로 내릴 때 또 너무나 공포를 갖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개별 장세가 엄청 세요. 개별 장세가 엄청 세고, 지금 거의 하루마다 각기 다른 테마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로봇이 강했어요. 로봇이 강하고 미세먼지야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로봇이 강하고, 오늘은 키오스크라든지 화폐 개혁 관련된 주식이 오전에 올랐다가 중국 소비주 움직였다가 이러니 이거를 따라가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면은 오히려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조심조심 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꼭 유지를 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 수급으로 이따 보겠지만, 장중에 그 외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장 후반 들어서 그 기관의 매도폭도 축소가 되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반등을 해서 차트 모양은 이쁘게 돌려놨습니다. 차트 모양은 이쁘게 돌려놨고, 반대로 코스피는 여전히 약한 모습이죠. 결국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로 앞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약세를 면치 못했고, 플러스 전일 나스닥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배경은 바이오 쪽에 상승이 있었어요. 바이오 쪽에 상승이 있었고, 기타 이제 서비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서비스 쪽에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마이크론과 애플이 빠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 특히 삼성 하이닉스가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셀트리온의 하락이 지금 심상치 않고요. 하락이. 그리고 오전에 사실 어제 그리고 오전 새벽에 나왔던 수소차 관련한 뭐 KB증권의 보고서라든지 뭐 일련의 정부 자료 그리고 중국발 이제 인프라 투자 등 내용으로 봤을 때 수소차가 관련주가 어느 정도 힘을 써줄 줄 알았는데 장 초반 약반등 이후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 이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뭐 화폐 리노미네이션 관련한 주식 올라왔다가 다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 추경 발언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내일도 보아 포럼까지 이어지죠. 여기에 반기문 유엔 총장이 가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뭐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왜냐면 뭐 파세코가 지금 상한가를 갖고 하츠가 상한가를 갖고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뭐 위닉스 일바죠. 대장이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지쳐가고 있는데 후발주들을 돌린다. 그리고 뭐 누리플랜 오늘 뭐 누리플랜 얘들이 간다. 그러면 거의 테마가 막바지에 다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1월 수소차 테마가 어떻게 졌는지만 딱 바라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코카코는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코카콘에서는 뭐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기 때문에 코카콘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오늘 뭐 기사로 보죠. 기사로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슈가 많긴 한데 일단 먼저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좀 주목해 볼 게 참생법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3법이 통과는 됐어요. 근데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제 이런 관련해서 증권가의 찌라시가 돌면서 뭐 엠젠이라든지 옵티팜이 큰 상승폭에 급락을 하고 좀 예전처럼 강력한 흐름을 주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27일까지 이어지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섣불리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한다라든지 이것도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오늘 코아스템이 또 장중에 한 12%, 13% 정도 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이러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이죠. 3, 4월 달에 이제 재정 운영 관련한 입법 사항들이 하나하나씩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3, 4월 달에 통과될 예정인 법안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스터디를 해 놓으시면 아마 선침의 개념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선침의 개념으로도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은 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가급적 3, 4월 달 안에 끝내기로 했다라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 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번에 한 팀 들어온 부분으로 오늘 한번 당겼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날 2회에 걸쳐서 또 들어오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중국 소비주를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4월 말부터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제 중국 노동절이 있어요. 노동절 그 관련해서 이제 뭐 호텔들 선 예약이라든지 등등 그런 이슈가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는 4월 5월 달까지 네, 관심을 있게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네,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뭐 코스피는 장 초반에 뭐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즉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와서 갔고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한 프로그램 매수랑 외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즉 오늘은 시장의 주 네, 수급은 외인이었다. 왜 이런 부분을 뭐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냐면 예를 들면 외인이 코스닥에 오늘 주포였잖아요. 코스닥에 주포였으면 끌고 가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장 초반에 체크만 하면 이 섹터를 보고 가는 거죠. 그 외에 그리고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나가는 것은 잘 안 봐야 돼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것만 건드려도 충분히 그 외인 수급주에 대한 이것도 수급주의 일형인데 외인 수급주에 대한 그 장중 수급을 파악하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이제 이 실시간으로 잠정치가 나오기 전에 잠정치가 이렇게 수치로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은 일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호가창에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하게 이러한 단주가 파악이 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시간 범위 내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 매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서 좀 다행이네요. 오전 뭐 일찍은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얇게 오전에 양 매도에서 급격하게 그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기관이 장 막판에 아주 소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이게 수급이 연속돼야 됩니다. 이 수급이 연속되는 게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엔터 쪽으로 기관 쪽에서 리포트와 함께 좀 네, 당겨준 게 있어서 또 내일 한번 봐보시죠. 워낙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승리 이슈가 일당량이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일 나스닥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고 이게 도지형이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가 받아서 내일은 단양봉 정도 뭐 얇은 양봉 정도 나오겠죠. 핵심은 이거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예요. 돌파를 못하면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국내 증시는 좀 다소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하시길 바라고 니케이라든지 대만이라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단순 지금 박스형을 그리려고 하락을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만 좀 보고 가죠. 뭐 코스피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좀 약하고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부분을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깨질 우려가 있다.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봐야 되고 여기에서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하락할 때 환율은 크게 지금 오르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환율이 오르면 한 번 더 깊게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를 확실히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기전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시면 21선이 있어요. 21선을 이제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타고 이런 양복이 나오는지, 이거를 돌파를 해야 추가적으로 가요. 못하면은 이미 이러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할 건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할 건지,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점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바로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먼저 신라젠부터 보죠. 신라젠은 네, 지금 뭐 매수도 매도도 아니죠. 매수도 매도도 아니고 보유자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힘들고 다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어야 되고, 전략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를 보는 거는 무형성 평가까지 보는 거고, 지금 암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반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공매도 부분이 최근에 좀 줄어 있는 거, 거래량도 좀 줄었죠. 공매도가 이날은 11%지만은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거래량 대비 많아 보이는 거고, 공매도량은 많이 줄었어요. 신라젠이 그런 부분에서만 보는 거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공매도를 이기려면 한 방에 올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도 강하게 한 방에 못 가서 일단은 8만 원을 이제 못 넘기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무너졌는데, 시간이 지나봐야죠. 이거는 짧게 볼 주식이 아닙니다. 짧게 볼 주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저는 이거 쌍바닥 이렇게 나오리라고 봐요. 이게 쌍바닥 구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이 좀 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 개선이 없네요. 수급 개선이 없고 쌍바닥 도는 모습 보이면 네, 충분히 손실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쌍바닥 했을 때 이런데 편입도 가능합니다. 편입도 가능하고, 저도 이제 뭐 1차 매수를 해서 여기에 편입을 해서 저는 무상증자를 받고 좀 길게 끌고 가려고 보는 거지, 이걸 짧게 보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뭐 쪽지라든지 뭐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단기로 본 주식은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삼진제약, 일단 오늘 의미 있는 네, 자리가 왔네요.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자리가 왔어요. 바닥을 좀 잡아준 것 같고, 수급 돌리는 거 본 다음에 지금 1차 바닥이면 똑같아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리면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39,800원이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평단가 부근이 이 라인이니까, 매수 존이 이 라인이었으니까 여기서 2차 매수가 되면 여기는 수익 구간이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자리는 수익 구간이 돼서 나머지로 승부를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가치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급의 부재로 빠진 거니까 뭐 이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요. 인스코비는 반등하면은 네, 매도로 처리하고 예, 마감할게요. 지금 기타 법인이 어디서 들어온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연기금하고 누적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 줄 것 같아요. 반등하면 네, 정리하고 빠른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아스템 장중에 좀 급등을 했어요. 한 1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잠깐이죠. 뭐 한 30분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뿐이 안 돼요. 종목을 더 이상 뭐 하락을 못하게 개입을 했던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자리들이 의도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바닥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깨지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있고 이 추세 차트가 깨지면 이 추세 매매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지지와 저항으로 뿐이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본다 하면 이런 자리 깨지면 매도가 정답이죠. 그리고 그 전에 봤던 G3BNT, 얘도 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 구간이 매수 구간이에요. 노란색 구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면 네, 신규로도 봐도 이제는 무방할 자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지금 여기 아래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 상단에 맞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보고 함께 봐야 되고, 일단 추세 이탈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체크가 돼야 되고, 네, 일단은 방탄 관련주 TPC를 저는 이제 오늘 장이 좀 빠지고 좀 한번 밀렸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일단은 7,300원 정도 라인에서 기다렸는데 매수를 못했네요. 이거는 매수를 못하고 아예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면 저는 다시 공략을 해볼 거예요. 이게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노려볼 것 같고, 아직은 견조한 흐름이니까, 아직 일정이 4월 12일이니까 좀 남았죠.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키이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흔들리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 갖고 3,000원 아래에 뭐 손절선 뭐 3% 잡으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봉 LS, 일단 어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밀렸다 가기를 바랬죠. 여기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밀리게 했는데,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얘가 대장으로 올랐네요. 대장으로 올랐고, 오늘 이거는 카페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0원 이상, 이 라인이죠. 10,000원 이상에서는 매도가 정답이다. 이 종목의 이제 트레이딩 라인은 이 구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8,000원 라인, 즉 돌파를 한 라인부터 여기서 이게 트레이딩 라인이에요. 이 안에서. 왜냐? 아직 다 안 빠져나갔거든요. 거래 대금 대비. 그리고 로봇 관련주 먼저.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 RS 오토메이션. 종목이 많아서 앞으로 위에 이런 두 개는 뺄게요. 인스코비 G3는.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가면 빼야 되고요. 일단 이것도 제가 카페에 이거는 언급을 드렸어요. 이 라인 네, 고점이다. 얘 이렇게 밀릴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뭐 3,100원까지 한참 밀렸다가 이때 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 뭐 상승이라든지 그 여력이 보일 것 같고, 일단은 로보가 대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수급이 괜찮아요. 로보스타가 수급이 괜찮고, 지금 이런 부분이 저항 자리고 분명히 눌릴 거예요. 분명히 눌려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눌림 보는 게 맞고, 공격적으로 하려면 수급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리스크 다 쓰면서 봐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로보티즈는 이 구간이죠. 지금 19,500원 라인 여기 보고 있어요. 이 구간 19,500원 라인인데, 보통 이게 여러 번 다 있는 구간이 보통 지지 구간이죠.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시장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빠진다면 1차적으로 19,500원에서 19,200원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 일단은 거기 라인에서 기본적인 반등이 나와 주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음봉이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구간 오면 좋죠. 왜냐 5일선이 올라올 거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음봉이 길다, 하방으로 쏟아낸 물량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RS 오토메이션은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할 때 바로 잡았으면은 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장 초반에 이렇게 밀어줬을 때는 이 구간이 나쁘지는 않은 구간 같고, 워낙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 싸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주면은 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줘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거 얘는 제가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롤링하고 급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끼가 없어. 종목에 급등의 끼는 없어서 급등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만들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종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5G 관련주 머큐리 오늘 재편입했습니다. 머큐리 오늘 재편입했고, 일단은 재편입 기준이 이 음봉이죠. 이 음봉의 중심값, 아니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12,050원이니까 얘가 주로 지지받는 구간이 있어요. 그동안 빠졌다가 이 하방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고 이 단기적으로 잠시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 11,9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보기는 어려워서 12,050원에 네, 일단 1차적으로 편입만 한번 해봤고요. 5G도 4월 5일이니까 일정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고, 관련주들 뭐 오이솔루션 다 신고가를 네, 지속하고 있어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무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전부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KMW 전형적으로 패턴 만들어 가니까 한 번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얘는 좀 약한데 얘도 갈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네, 소외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어서 여기 지지를 못하면 한번 툭 빠질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노리겠다. 삼성전기 95,000원 라인까지 빠지면 그때 네, 좀 봐보고요. 이 수급 돌아야 되는데 수급이 자꾸 한 번씩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게 영 쉽지가 않네요, 종목이. 그리고 카카오 102,000원 라인에서부터 한번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서 네, 추세 때니까 뭐 손절을 해버린다면 짧게 뭐 97,000원에서 짧게 손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손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카카오를 이제 좀 네, 봐보려고 하고, 현대 엘레베이 남북경협주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으면서 아직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은 나왔어요. 이게 의미는 있죠. 지금 나름의 쌍바닥 모양이 나오고는 있으니까
일단은 이슈, 그리고 지금 항상 말하지만 김정은의 뭐 중대 발표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 할 수가 있어서 그 전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코 어제 종가 매매를 해서 반틈 50%는 매도를 했어요. 지금 거의 날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에 이렇게 사서 50% 매도를 하고 오늘도 매도한 것보다 조금 더 사서 어제 그어놓은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만 샀어요. 이 라인에서만 사서 또 내일 시초가에 50% 던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똑같은 패턴의 연속이에요. 종목이. 그럼 이런 종목에 안 당해야죠. 이런 종목에. 즉 시가가 막 달릴 때는 하지 말고 멀쩡할 때만 하고 또 얘 말고 예를 들면 동아 화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대장주가 이제 움직이는 패턴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각각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친한 종목의 패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그런 패턴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골 종목을 찾아보시다 보면 힘든 장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쪽지라든지 카페 이제 질문이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한 번씩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제가 이제 장중에 이걸 볼 때는 뭐 언급을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매수 가능, 매도해야 되나? 근데 제 기준이 명확할 때는 제가 사실 보고 언급을 바로 드려요. 근데 제가 외부에 있거나 뭐 일 업무 중에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언급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도 보고 이것저것 뭐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바로바로 대답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혼자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고 카페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최대한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